네, 이번 한 주 동안의 대기업과 관련된 판결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삼성과 형제들의 재산 상속 판결과 이 횡령 혐의를 받은 SK 최태원 회장의 법정 구속 판결인데요. 네, 이렇게 대기업을 둘러싼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견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판결 이번 주에 좀 이 기사를 좀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서민들이 이거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점심을 굶는 분들이 계시는데 몇 조 원대 소송하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사를 분석해야 되니까 그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삼성과 이제 CJ 간의 이제 그 재산 상속과 관련된 그런 싸움인데 이 과정에서 결론까지 조금 요약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뭐 흥분월부 얘기 보면 참 이렇게 잘 지내는 형제들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발단은 지금 그 2007년도에 그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있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비자금을 많이 조성해서 횡령을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폭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기서 발단이 됐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삼성 특별검사가 도입이 되고 특검에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차명으로 된 주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발견이 됐죠.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 측에서 이게 뭐냐, 이 주식 자체가 횡령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주식은 횡령한 게 아니고 실은 선대 부친 때부터 이렇게 이제 물려받은 건데 차명 상태로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횡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8년도간쯤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특검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요거는 그 어떤 기업 내부 횡령이 아니고 상속 재산이다라고 종결을 하고 이제 특검을 그 부분에 한해서는 마무리 지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렇게 숨겨둔 상속 재산이 이제 발견이 되니까 이건희 회장 측에서는 그걸 이제 본인 명의로 이렇게 이제 명의 변경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 상속세 납부 문제 이제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건희 회장 측에서 이 이명희 회장이라든지 다른 형제들에게 그 10년 전에 이제 10몇 년 전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업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재산을 나누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그때 상속 분할 협의가 다 끝난 부분이고 그래서 굳이 사인을 해줄 필요는 없는데 국세청이 어쨌든 확인적인 의미로 우리가 서류를 하나 내야 되니까 좀 사인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을 받고 이명희 이제 일부는 해주고 또 이명희 회장이라든지 일부에서는 아니 너 혼자 그 재산을 숨겨놓고 여태까지 있었고 우리는 그런 재산이 있는지도 몰랐고 갑자기 이제 나온 돈이니까요. 그래서 상속 재산은 어쨌든 뭐 그때 정리한 건 정리한 거고 이것도 숨겨놓았던 부분이니까 별도로 다시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 다시 나눠 가지자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건희 회장 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87년대 아버님 돌아가실 때 이게 그룹 단위에서 다 끝난 문제다. 그래서 이미 요 부분은 정리가 끝난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싸움이 시작이 된 건데 이명희 회장 측에서는 돌려주라. 내 몫만큼 주라. 그랬더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건희 회장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상속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 안에 소송을 걸도록 돼 있습니다. 10년 안에요. 그리고 또 상속 재산을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숨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다음에 상속이 있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한 사람이 몰래 숨긴 날로부터 10년, 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 둘 중에 하나의 이제 기간 범위 내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기간에 들어간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그 기간을 가지고 법원에서 계속 이제 소송에서 쟁점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희 회장 측에서는 소송을 내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그리고 상속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몰래 이렇게 자기 명의로 침탈을 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명의로 이전을 한 그 시점에서 상속 재산을 침탈을 한 것이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쯤에 이건희 회장이 자기 명의로 명의를 바꿨으니까 그때 상속 재산에 대한 침탈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꿔달라고 우리한테 공문 요청이 한 2009년도 초반경부터 우리가 알았다고 봐야 되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소송을 낸 것이다라고 이명희 회장 측에서는 주장을 했고 이건희 회장 측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냐면 아니 우리가 상속 재산을 가령 숨겼다고 하더라도 숨긴 것도 아니지만 숨겼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1987년 아버님이 돌아갔을 때 이미 숨긴 것이다. 그래서
97년이면 이미 시점이 10년이 끝났고 예. 그리고 삼성 특검이 그 2008년도에 했을 때 특검에서 요거는 상속재산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예. 그 발표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서 소송을 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소송을 내거나 이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네. 이제 맞섰는데요. 예. 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지금 이건희 회장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예. 그 기간 10년도 지났고 안날로부터 3년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일부는 예. 요 주식 자체가 과연 이 누굽니까? 이명희. 아니 저 창업주 예, 이병철. 예,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그 주식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차명 상태로 있었기는 하지만 예. 이건희 네. 회장이 일부 자기 돈을 넣어서 뭐 추가적으로 더 주식 배분을 받기도 하고 팔았다가 다시 매입하기도 하고 예. 큰 덩어리에서 보면 상속 재산이긴 하지만 일부가 예. 좀 섞여 있어서 예. 이게 정확히 그건지 아닌지도 좀 모른다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모호한 게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법원이 이건희 회장 측에 대해서 100% 승소 판결한 네. 겁니다. 네. 네. 참 길게 들었지만 정말 짧게 말하자면 상속 재산 싸움입니다. 예. 돈 때문이죠. 네. 예, 예, 예. 두 형제 간의 감정 싸움, 막말 논란도 참 화제가 됐었는데 예. 한쪽에서는 뭐 저 양반 퇴출된 거 아니냐, 우리 예. 집안 사람 아니다. 예. 한쪽에서는 참 탐욕의 절정이다. 이렇게 예. 막말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1년 동안 계속됐던 공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한 가운데 예. 초호화 변호인단이 또 화제가 됐어요. 예, 예. 변호인단의 기싸움도 치열했다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진행 과정이 어땠습니까? 예, 지금 이건희 회장 측에서는 법무법인을 3군데를 선임을 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한 2위, 3위쯤 되는 곳, 뭐 이렇게 태평양 또 원, 하여간 뭐 세종에 3군데를 예. 선임을 했고, 그다음에 이명희 회장 측에서는 화우라고 해서 거기 한 4위쯤 되는 예. 뭐 순위를 정확히 뭐 짚을 수는 없지만 예, 예. 어쨌든 탑 일단 5. 탑 안에 들어간 예, 거죠. 탑 5 예, 안에 예. 들어가는 법무법인이 거의 대부분이 동원이 돼서 예. 지금 소송전을 펼쳤고, 근데 이건희 회장 측은 법무법인 세 곳을 동시에 선임을 했고, 예. 이명희 회장 측은 한 곳에 조금만, 집중해서 했는데, 어쨌든 세 곳을 이렇게 많이 선임해서 한 것이 물량전에서 어떤 효과를 받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 삼성과 소송이 사실 뭐 삼성과 CJ의 어떤 소송이 될 수 있는데 예. 이 판결에 남은 그 결과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도덕적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 뭐 이렇게 재산 싸움 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살자 그러니까요. 이제 예, 이런 예. 분위기인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경제 민주화 관련해 갖고 이제 순환주차 해소 문제가 이제 자꾸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삼성에서 지금 가장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알짜기업이 지금 삼성전자거든요. 전자죠. 예.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지주회사가 삼성생명이거든요. 예. 근데 삼성생명은 또 삼성 에버랜드하고 이건희 회장이 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삼성 에버랜드가 가장 좀 영향력이 미치는 예, 가장 최후의 이제 예. 지주회사인데 지금 문제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게 금융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금융회사는 이게 산업회사 그러니까 제조업회사의 주식을 금융회사에 또 금융지주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지주회사가 대주주, 일대주주인 경우에는 4%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주식을 21% 정도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4%도 훨씬 높게 갖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4% 이상 삼성전자 걸 주식 소유할 수 없고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패소를 해서 네. 그 삼성생명에 대한 일대 주주가 삼성 에버랜드로 바뀐다면 예. 사실은 삼성생명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4% 이상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고 3% 넘는 부분은 전부 매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삼성의 주력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배 구조가 근원적으로 바뀔 염려가 있었는데 예, 예. 다행히 이건희 회장 쪽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권 보장이라든지 경영권 안정에 상당히 좀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 1심 판결, 이 상속권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이 사실은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네. 항소심에서 가면 뒤집힐 가능성도 뭐 있어요? 있어 그러면 보입니다. CJ 쪽에서는 뭐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아마 항소할 거라고 보입니다. 또 돈도 부담이 많이 된다면서요? 뭐 네, 예. 예. 상소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에 나기 전에 예. 변호사들의 선임을 하면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예. 진 쪽은 그 돈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료 이전에 예. 네. 우선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를 붙여야 됩니다. 예. 근데 인지 때만 해서 지금 120억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항소심 가면 이게 2배인데 네. 항소심 가면 240억이거든요. 예. 인지 때만 해서.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명희 회장 쪽에서는 지금 상당한 부담일 겁니다.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 가액 자체가 지금 4조 대 소송이거든요. 예. 4조 대 소송이고 법리 판단이고 어쩌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네. 아마 양측 다 치열하게 항소심 대부분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변호사 그 뭐 탑 5 안에 드는 그 변호사들도 자존심 건 싸움들이 있기 예.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네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장기전으로 가게 되겠군요. 예. SK 최태원 회장은 구속이 됐어요. 근데 예. 지금 실형 한 4년을 받은 건가요? 예, 예. 예전보다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엄격하다는 예. 평이 예. 있는데 그래서 예. 지금 다른 재벌가의 회장님들도 뭐 재판을 받거나 판결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그러죠. 예, 지금 아마 예. 재판 중인 데가 아마 금호 석유화학도 있고 예. 뭐 아마 하이마트 같은 데도 있고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예. 다들 상당히 좀 공포. 근데 아마 지금 최근에 1년의 판결을 거쳐서 그러니까 예. 태광그룹 이호준 회장에 대해서 4년 6월 선고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하나 김승현 회장에 대해서 4년 선고됐지 않습니까? 예. 또 이번에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4년 선고됐는데 예.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예외 없이 지금 실형이 선고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법원의 이 기조는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은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예, 어떤 거죠? 첫째는 근원적으로 지금 사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네. 뭐냐면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재벌의 탐욕을 규제해야 된다. 근데 재벌의 탐욕을 규제하는 핵심은 뭐냐면 재벌 오너의 어떤 사익 추구, 예. 재벌이라고 기업을 이용해서 자기 그냥 뒷돈 챙기는 그렇죠. 이거를 예. 좀 추구해야 된다. 예. 근데 사실은 재벌 오너들이 지금 아까 그 삼성생명도 이건희 회장이 20% 대주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 대부분의 재벌 오너고 회장들이 10에서 15%, 20%를 넘지 않는 범위 별로 내에서 많이 안 갖고 예, 있고. 개인 예.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상태에서 회장 직함으로 사실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을 빼내고 또 배임행위를 하고 자기 친한 사람한테 어떤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 하는데 여기를 좀 규제해야겠다. 예. 그래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강렬하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23명이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예. 그래서 300억 이상 횡령하는 재벌 오너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이상 선고하자. 5년. 15년이요. 예, 그런 법안이 세게 물론- 하자는 네.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집행유예 불가능하자. 근데 15년 이상으로 해놓으면 판사가 한 번 깎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7년 네. 6개월 이상 이하로는 못 내려옵니다. 예, 예. 그래서 최소한 7년 6개월 이상은 살리자 지금 이런 식으로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게 있고 예, 예. 두 번째로는 법원 내부에서 양형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예. 이 양형 기준이 300억 이상 되는 횡령이 있을 경우에는 예. 최소한 5년에서 8년 정도의 징역을 살리라고 대법원에서 하급법원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급법원 판사 입장에서는 그 권고기 때문에 안 따라도 되지만 예. 안 따랐을 경우에 대법원의 권고를 안 따르는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앞으로는 계속 선고가 될 거고 네. 앞으로 재벌 판결 또 재벌 재판은 계속 이런 추세가 계속되지 않나 네. 보입니다.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좀 있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예. 뭐 사실 뭐 SK라는 게 옛날에 이제 장학 퀴즈서부터 사회적인 어떤 공용성에 대한 좀 사죄는 뭐 6천억 정도를 예. 이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요거는 판결에서는 전혀 가만히 안 된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최태원 회장께서 네. 본인이 맨 처음에 이게 첫 번째로 6천억을 이렇게 사죄로 털어놨다 이러면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가만히 됐었을 텐데 네. 여태까지 재벌 회장들이 재판을 받고 형을 선처받는 프로세스들이 지난번에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천억대 횡령 배임하면서 1조를 사회에 희사하겠다라고 하고 결국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1조 희사하겠다 그래놓고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뭐 1,000억 내놓고 그다음에 뭐 3천억 내놓고 이랬다가 이렇게 약속대로 안 내놓는데 이런 사회적 질책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또 삼성 이건희 회장 역시 2006년도에 재판받으면서 그 뭐 사죄 8천억 정도 내놓겠다 그랬다가 그것도 좀 천천히 좀 예, 예. 냈고 어쨌든 냈긴 냈는데 네. 이게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요번에 이렇게 이제 한 것이 재판부에 전달은 됐겠지만 예. 이것이 본인의 어떤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어떤 고귀한 시민으로서 의무를 실천한다기보다도 그거에 대한 순수한 마음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최근에 예.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또 양형 기준에서 그런 건 가급적 참작하지 말라라는 네. 어떤 가이드라인이 생기다 보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 가치가 조금 절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훈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판결이 나가지고 납득할 수 없다는 그런 평도 있고 의외라는 형제 간의 얘기도 희비가 있고요. 예. 엇갈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지금 한 490 몇 억인가요? 한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예. 돈을 지금 선물 투자하는 데 해서 쓰다가 이제 그 돈을 전부 날렸다는 예, 건데 이 선물 투자하는 회사로 송금을 하고 그 선물 투자를 하도록 지시를 한 사람이 예. 최태원이냐 최재원이냐. 예. 근데 최재원은 본인 내가 있습니다. 형님 모르게 내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네. 예. 최태원은 내가 아니고요. 동생이 그냥 알아서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법원 보는 입장에서는 예. 이거는 최태원의 묵인이나 최태원의 지시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상황이다. 돈이 움직일 수 없다는. 그렇게 큰 돈이 한 그러니까 천억대가 움직였거든요. 예, 예. 최종적으로 이제 횡령한 금액 한 500억 정도인데 그러면 예. 이 천억대의 큰 돈이 움직이는데 최태원 회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 예. 그리고
이 이렇게 한 것은 최태원 회장이 그 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서로 형제간에 죄를 동생이 대신 받기 위해서 예. 거짓말을 한다. 네. 법원이 이렇게 보고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형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 판결하면서 법정 구속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무죄로 약간 좀 진실 게임 비슷하게 최태원 회장 본인은 첫째는 횡령 사실 자체도 내가 몰랐고 네. 두 번째는 동생 했다고 하더라도 동생이 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검찰, 법원 모두 다 최태원 회장이 이 얘기는 거짓말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 거짓말로요? 예. 그래서 항소심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여태까지는 어쨌든 최태원 회장의 말을 법원이나 예. 검찰에서는 믿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있는 분들이 좀 더 도덕적인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